자, 보자.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는 거야. 자, 봅니다. 사실은 발전기라는 게 얘거든. 그지? 패러데이 법칙. 요놈 뭐야? 요놈도 결론적으로는 전류를 생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전기 에너지, 발전기가 얘를 생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봤듯이 코일에, 이런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도 전류가 여기 코일에 흐르지. 근데 자석을 놓고 이렇게 해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 자기력 선수를 변화를 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도선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요런 걸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이거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여기가 N극 자석, S극 자석.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자기력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코일을 말이야, 잘 봐,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코일을 딱 세워서, 알았어? 뉘었다가 돌려버리면, 이렇게 돌려버리면, 알았니? 이러면 이 면적 안에 자기력 선수가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단 얘기야. 이 그림을 보면 이게 N극이고 S극인데 너희들이 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자기력선만 놓고 보자.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위에서 바라보면.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도와. 그리고 얘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알았니? 이때 내가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선생님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가 일로 가면서 많아지겠지. 자, 일로 가면서 많아지겠지. 최대는 이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얘가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반짝하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가는 동안에 이 손바닥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줄이고 오신 거죠. 줄이고. 렌치 법칙에서. 그러니까 전류는 요렇게 흐르는 거죠. 요렇게. 다시 말하면 요러한 선이 있다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오니까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냐? 그런데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얘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 스토리는 뭔지 알겠지? 넘어가 버리면 이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 수가 자꾸 줄어. 줄면 계속 많아지려고 이렇게 흐른다. 생각해봐.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손가락 4개 봐야 돼. 이렇게 흐른다. 결론은 뭐냐? 반대라는 거야, 전류 방향이. 요렇게 많아질 때고 그래서 넘어가면서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그럼 얘가 계속 뺑뺑뺑 돌면 전류가 어떻게 될까?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준다는 말이 웃긴데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지. 이걸 교류라고 그래. 이런 원리로 전류가 생긴다고. 결국 뭐가 발생한다? 발전기에서는 교류가 발생하는 거야. 교류.
이걸 굳이 쓴다면 이게 시간이라고 잡자.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라고 잡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 이해가냐? 그러니까 여기가 한 바퀴가 삥 돈 지점일 것 같아. 슉 이렇게. 알았지? 사실 저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안 나오고 반듯반듯하게 나올 수 일정한 속도로 바뀌면 얘가. 알았냐? 하여튼 뭐가 바뀐다는 거.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쭉 여기까지 쭉 갔더니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쭉 넘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알았어요? 그것이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이 코일을 돌리는 힘으로 했다가는 더 빠르고 더 센 전류를 만들 수가 없어서 발전소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장소를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 알았어요? 터빈은 자석이 움직여요. 자석이. 코일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자석을 딱 집어넣어서 얘를 돌립니다. 뭐 돌리기도 하고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터빈에서는 그 자석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코일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가하려면 봐봐요. 이게 지금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운동 에너지 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장을 변화 주는 거잖아요.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패러데이 법칙의 가장 원천은 뭐예요? 힘이잖아, 힘. 힘이 있어서 얘를 변화를 주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뭐냐는 거죠, 그 힘이. 얘를 주는, 변화를 주는 힘이 누구냐? 그게 물의 위치 에너지면 무슨 발전? 수력 발전이고,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힘이. 그 다음에 뭐 바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바람을 뭐라고 할까요? 공기 운동 에너지?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우리는 뭐라 불러? 유식하게 풍력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 풍력 에너지고. 알겠니?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 해양의 에너지가 있거든. 얘는 조력이나 아니면 파력 이런 것들이지. 이 터빈을 돌리는 게. 다만 터빈이 요렇게 돌리지 않고, 자, 힘이 요것들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 증기압. 증기압은 어떻게 해야 돼? 증기압은 물을 끓여야지.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물을 끓이는데 뭐를 써야 돼?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화석연료면 무슨 에너지고? 화력 에너지고. 이게 핵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지열이면 지열 발전소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네. 잘 봐요. 그 힘 자체가 물의 위치 에너지거나, 그죠? 바람이거나, 해양, 조속 간만의 차. 사실 여러분, 이 조력 에너지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왜? 물을 가둬야 되거든요. 밀물이 들어올 때 물을 가둬놨다가 그걸 쭉 빼내면서 거기서 이제 꼭 수력 발전처럼 돌리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고요. 지형이 변해요. 갯벌이 다 침수되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시와오요, 시와오. 그게 이거예요. 시와오 조력 발전소. 전 세계 탑이에요, 탑. 거기가.
알았어요? 그 뭐 논란의 여지도 많았고 뭐 트리케라톱스 뭐 선조의 어떤 뭐 공룡 화석도 발견되고 그죠? 우리나라가 국토의 80% 70%가 화강암 지역인 건 알아요? 그래서 화석이 없어요. 아, 용암이 뒤엎었는데 어떻게 화석이 존재해요? 다 녹았겠지. 그래서 유일한 화석이 저 고성이라고 하는, 그죠? 남해랑 서해 쪽에 이제 퇴적 지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뼈가 발견된 거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트리케라톱스가. 그죠? 대신 우리가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여러분? 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봐요.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데가 있나? 아, 니네 수돗물 직접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와, 그 물로 씻을 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느낌 받았어요? 우리나라 물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부영가, 공주인가? 거기서 물 발견됐는데 그게 몇만 년 전 거라 하더라? 지하수가? 1급수 중에 최고급수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물 좀 얻어가려고 연구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면 알아요. 막 시커매요, 시커매. 그 샤워기 봐봐요. 시커멓고. 그 걔들이 석회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뭐, 떠나서 화석연료냐, 핵이냐, 지열이냐, 태양열이냐. 요거 잘 보세요. 열연료, 태양열이냐. 그래서 얘가 증기압이 이렇게 힘 역할을 하는 거죠. 힘 역할. 얘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 좀 이상한 하나 있죠. 여러분 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요, 여러분. 자, 수력 발전소가 풍력 발전소. 뭐 조력이니 파력이니 이런 발전소들은 터빈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화력 발전소니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겠죠, 이건. 지열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태양열 발전이라고 해요. 저 이런 것들은 다 뭐 그 힘의 원리는 다 다르지만 다 뭐를 돌렸어요? 터빈 돌렸죠. 얘는요, 직접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뭐예요? 터빈이 필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발전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발전 단계가 심플하면 효율이 좋아요. 이거 되게 심플하죠? 얘들 다 터빈 돌리고 막 만들잖아요. 효율이 좋아요. 여기에 쓰이는 패널이 얘입니다, 여러분. 광다이오드라는 거. 발광다이오드는 LED 등을 발광다이오드라고 하잖아요. 광다이오드는 축전지예요, 축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에너지가 이 광다이오드에 쪼이면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 같은 거, 패널. 아마 여러분들 집이나 뭐 어디 큰 건물에서 있는 건 패널 많이 봤을 때 그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방식에 대한 얘기 정의는 요거예요. 자, 페이지 150쪽에 넘기면 그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뭐를 돌린다? 터빈을 돌린다는 거예요. 터빈. 알았습니까? 결국 에너지 전달 과정에 여러분 화력 발전 있고 핵 발전 있고 수력 발전 있죠. 근데 다 중간에 무슨 에너지 들어가 있나 보세요. 운동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꼭 터빈이에요. 터빈. 알겠어요? 그 운동 에너지 들어가 있는 게 터빈이고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은 운동이 없습니다. 터빈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들의 뭐 에너지원도 좋지만 밑에 보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력 발전은요, 잘 보세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얘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점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 발전량 조절이에요. 왜? 인간이 인위적으로 화석 연료 많이 쓰면 많이 뗄 수 있잖아요. 그쵸?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석연료가 연소되니까 CO2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매장 지역이 있는데 뭐 저쪽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화력발전소 요즘에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럼 화력발전소가 책임져야 될 도시는 어딜까요? 바닷가 도시예요. 왜? 그 멀리 있잖아요. 이 발전량을 전송시켜야 될 거 아니야. 송전을 시켜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도시는 다 화력발전인데 왜 이 화력발전소가 바닷가로 쫓겨났을까요? 원래 강가에 있었어요, 예전엔. 왜? 발전량 조절이 쉬워가지고 내륙 지방의 도시들을 발전소를 갖다 대기는 수력발전 갖고는 수력발전은 뭐가 단점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역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력발전,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 태양열,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력은 아무 때나 갖다 박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륙 지방이 많았는데 얘가 끓이면 뭐 나올까?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강에다 쑥 뜨거운 물을 열수를 뿜어내 버리잖아? 물고기가 다 죽어. 용전산소량이 있거든, DO량. 그게 확 떨어지는 거야. 생각해봐. 쥐채는 뜨거운 온도에 안 녹아요. 콜라 끓여 먹어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콜라 밥 말아 먹는 놈은 봤어요. 나 진짜 그때 아주 돌아보면 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서 밥을 말아 먹고. 내가 우유에 밥 말아 먹어도 인정해. 그래, 고소한 먹을 수 있다. 야, 밥알이 튀는데 그걸 즐기더라고. 여튼, 그 사이다를, 콜라를 우리가 맛있게 먹고 싶으면 안 따야죠. 또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해야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류 난류 배웠죠. 캘리포니아 한류가 크루시오 난류보다 용전산소량이 높아요. 물고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알겠니? 근데 이렇게 열수를 갖다가 강에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수질오염이 되겠지? 바닷가로 다 쫓겨나, 바닷가로. 야, 다 빼버려, 걔로. 안 쓸 수는 없어. 우리나라는 주력이 이거야. 화력이야. 우리나라 주력이. 수력하고 화력이라니까. 원자력도 두 개? 요거밖에 없잖아, 우리. 알겠어? 우리나라 발전은 참, 아직 발달이 안 됐어. 여튼 간에, 태양광 발전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봤자 우리나라 10%도 안 돼. 8.9%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나머지 다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이죠. 그리고 충남도 서천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서해안의 도시들을 다 책임져요, 걔들이. 아셨어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자, 그러면 그 화력발전은 그렇다고 하고 핵발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핵발전은 단점은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할 거야.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장점 봐봐라.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5대 그린 에너지로 선정됐죠,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원래 퇴출시켰어요. 이것도 핵무기 이런 거 오염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기 오염 시키는 건 없거든. 얘가 CO2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린 파워 에너지로.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수주 따내느니 저쪽 전 정권이 그거 막, 체코 어쩌고 사기쳐갖고 지금 다 드러나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데, 핵심 기술을요, 미국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잖아요, 발전소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계산한테 어떻게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걸 지금. 그래서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연구 찾아서 독자적으로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성공한 게 뭡니까? 국방이잖아요. 국방. 국방은 세기가 있으면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세기가 뭐냐? 잠수함이요. 그것도 핵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요. 마지막이 핵무기요. 이 세 개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된 거예요. KF-21.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 비행기 지금 막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에이씨, 한국 사람들이, 니들이? 어? 잠수함. 에이, 그건 아직 건조도 안 했어. 근데 딴 거지. 그거 솔직히 말하면 한 30년 넘어서 나올 거예요. 2030년 넘어서. 그 핵잠수함은. 여튼 우리나라 부족한 거 많아요. 니네가 좀 많이 키워야 돼. 일단 여러분 핵발전소는 대기오염은 없다. 알았습니까? CO2 발생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그린 파워 에너지로 선정이 됐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단점이라고 하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일단 이거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중수로 경수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원래 원자폭탄은 중수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합니다. 근데 경수로, 중수로 중 우리나라는 경수로거든요. 235짜리 우라늄이 있고 237짜리 우라늄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걸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자폭탄의 그 원료인 그 물질이 나오는데 중수로에서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거죠.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중수로예요, 지금. 걔들 원자폭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치 않잖아요, 땅 속에. 그죠? 그래서 그 연료의 어떤 자원의 한정성? 이런 것들도 단점에 속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어디를 보느냐? 바로 156쪽, 157쪽을 이제 한 방 한 방씩 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리고 신,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정리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을 알려면 좀 오버하라고 싶지만 얘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열을. 그리고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와 같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열 역학이라는 표현을 쓴 지가 정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먼저 배웠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보존 법칙이면서 에너지는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가 하나 꼭 나와요. 근데 틀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야, 전등,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선풍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열,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게 왜 나오냐라고 떨떠름하게 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열역학 제1법칙 때문에.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 가능하다면, 보존된다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면이에요. 왜 자꾸 에너지 아끼자고 그러죠? 전기세 아끼자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너지의 방향성을 제시한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말입니다.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무용한 에너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주 빅뱅론을 배웠잖아요. 초창기의 에너지하고 지금의 에너지하고 양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1법칙 때문에.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보단 지금이 무용한 에너지가 많을 거죠. 그럼 과연 연력학에서는 유용하다 무용하다를 뭘로 볼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법칙으로 묻고 싶으면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법칙. 항상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도 저온이잖아요. 지금 현 우주도. 그럼 앞으로 우주가 더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무용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에너지 엔트로피 이쪽 연구한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멸망은 무용한 에너지로 꽉 차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생태계 에너지 흐름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용한 에너지에서 무용한 에너지로 가는데, 여러분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뭐 배웠죠? 무용한 에너지로 대표적으로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배웠잖아요. 이게 열에너지거든요. 저온의 열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 법칙의 다루는 이건 뭘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생명과학 생태계 쪽에서는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에너지 화살표로 배우는데 얘를 Q1이라 하고요. 얘를 Q2라고 했을 때 얘를 W, 1에너지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원래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고온입니다. 이건 뭐고요? 저온이고. 그럼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총 에너지량분의 한 일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게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Q1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W는 뭐라고 정의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고로 얘는 이렇게 쓰겠네요. Q2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Q1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 날개글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다는 건 얘보다는 얘가 많으면 돼요. 손실 에너지보다는 쓸 수 있는 일 에너지가 많으면 된다고요. 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라는 거 잠깐 볼래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여러분들 보면 아나? 모르지. 둘의 차이점도 모르겠는데. 밑에 그림 있잖아요. 화력 발전의 에너지 흐름 보이죠? 화력 발전.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62%를 전력 생산으로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보내지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뻘겋게 손실되는 거기에 있는 42%는 뭘까요? 송전 과정에서 빠져나가요.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빠져나가고요. 다만 터빈을 돌리면서 그 뜨거운 증기압에서 나오는 열에너지 일부를 보일러를 돌립니다. 보일러. 그래서 그걸 일반 가정으로 보내줘요. 화력발전소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는 이 혜택을 받아요. 자, 노골적으로요.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만든 게 열병합발전입니다. 보시면 화학에너지 100% 중에 열병합을 발전을 시키면 전력도 30% 커지고 열도 45%나 전달이 되죠. 자, 얘들의 조건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열병합발전소랑. 대전에도 있을까요? 있죠.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나 이쪽 거기 발전소 있거든요. 도솔터널 지나고 보면 그 근처는 이 혜택을 받아요. 여기는 없죠. 이쪽 지역은. 근데 둔산동에 크로바나 둥지나 이쪽이 열병합 발전이에요. 그쪽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걔가 발전소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져온 에너지로 돌려서 다시 한번 재생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열병합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 흐름보다는 열병합 발전의 에너지 흐름이 훨씬 효율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 이거 구체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병합 발전이 효율이 높구나.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관리는 여러분 당연히 왼쪽에 있는 마크는 많이 봤을걸? 니네 뭐 저기 냉장고나 이런 데 붙어 있고 1, 2, 3, 4, 5등급.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은 처음 봤지? 근데 이것도 요즘에 붙여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니들 그 보일러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인버턴이라는 게 있거든. 원래 옛날 가전제품 뭐 이렇게 버너 이런 것들 보면 온 오프밖에 없었어. 온 오프. 막 뜨겁게 했어도 얼른 오프하거나 얘가 아직 안 뜨거워졌네. 그럼 온 하거나 이거밖에 기능이 없었는데 인버터 기능에는 1부터 100까지 그 조절하는 거야. 주파수로. 그래서 지금은 너무 뜨겁네. 그럼 줄여주고. 지가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겠지? 그런 것들에 요걸 붙여. 요렇게. 에너지 절약 마크로. 알았니? 자, 넘겨봐, 이제. 159쪽. 자, 여기는 신 에너지가 뭐고, 재생 에너지가 뭐고, 꼭 외워라. 먼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구분해 보자. 먼저 신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 보면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있지. 누구누구 있냐? 일단 수소가 있네. 연료 전지가 있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석탄의 액화 및 기화라고 돼 있지? 이게 신에너지야. 실제로 밑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수소 에너지는 연료 에너지를 만들어서,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쓴다 해가지고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 밑에 있는 내용들이 쪽 있잖아. 핵심만 딱 잡아. 수소는 연료로 쓰는 거야, 연료. 수소 기체가 연료로,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넥소라는 자동차 알지? 그게 수소 자동차거든. 연료 전지는 뭐냐? 얘는 그냥 저거야. 전지. 화학 전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애야? 전기 에너지로. 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료 전지야. 이 연료 전지도 여러분 믹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나오는 형국이거든. 사실은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서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현재 존재하는 전지들은 다 중금속이 나와. 알칼리 전지, 2차 전지 다 중금속이 나오거든. 납축 전지면 납이 나오고, 리튬 전지, 니네 뭐 자동차, 전기자동차 들어가면 그럼 리튬 나오죠. 다 중금속이거든. 이것들이 위험하고. 리튬 위험한 거 알지, 니들?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생성물로 물이 나와요. 환경 오염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고요. 우주여행이 정말 필수죠. 물을 여기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연료전지가 그런 거고,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수소전지 정도만 지금 좀 자동차에 상용화 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멀거든요. 얘가 이제 콜, 리퀴드, 콜, 가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석탄, 액화석탄, 그리고 기화석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석유 대신 쓸 수 있어요. 얘는요,
도시가스, 그러니까 메테인가스 대신, 그냥 LNG 대신 천연가스요. 그러니까 석탄을 저렇게, 석탄 자체도 선생님, 화석연료인데 이걸 이렇게 화공법으로 바꿔버리면 환경 오염에 그 배출되는 기체도 확 줄고 저걸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쟁에서 최우선 제품이에요. 에너지 전쟁에서. 알았습니까? 요 정도로만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그 원료가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건 계속 리사이클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하다. 그런 애들이 누구 있냐 봤더니 태양 들어간 건 다 여기죠.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 풍력, 그 다음에 해양, 지열. 자, 보세요. 얘들의 공통점은 무한하다는 거죠. 풍력, 수력, 지열,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력이나 파력에 해당되는 해양. 제일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바이오랑 폐기물이거든요. 여러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여러분들 조금만 읽어보면 다 이해가거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선생님이 에너지 전환 과정 다 알려줬잖아. 야, 이 중에서 터빈이 필요 없는 거 누구였어? 태양광이었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 지역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애가 누굴 것 같아?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다 그런 거지. 근데 말이다, 이게 가장 애들이 헷갈려요. 일단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뭐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충분치 못할 거야. 이게 해조류 있잖아. 그게 제일 크거든. 원래 바이오 에너지 출발은 남아메리카 같은 농토가 굉장히 큰 데 있지. 막 옥수수를 수백만 헥타르 막 짓고, 그 옥수수 빼면 뭐 남냐? 줄기 남잖아. 그거 모아서 그걸로 연소시켜서 연료를 얻어내는 건데, 의의는 이거야. 식물이잖아. 그럼 그게 탄수화물 아냐?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거 아냐? 걔들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태워서 돌려보내도 전체 대기와 이쪽의 탄소량은 똑같다, 이런 얘기지. 어차피 걔들 대기에 있는 CO2 들어온 거고, 그걸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탄소의 중립화에선 괜찮다. 정말 자기 합리화 쩌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해석을 하는 거야. 화석연료는 끄집어내서 태우기 때문에 대기에 나가지만, 대기 때 CO2를 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낸 걸 다시 태우니까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 똑같아, 이런 얘기지. 그런 식의 중립화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 바이오가 해조류도 있어. 이거 현재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아직 기술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미세립 그 해조류가 있고 좀 중세립이 있는데, 중세립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미역, 김 이런 거, 다시다 이런 거를 진짜 가열하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 그걸로 뽑아내면. 클로렐라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 것들은 미세립인데 걔들도 가지고 얘를 에너지를 뽑아내면 기름을 짤 수 있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근데 대량 생산이 돼야 돼. 대량 생산. 엄청난 큰 부지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 없어. 알았냐? 그럼 이 폐기물은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갖고 재생할 건 재생하고 태우잖아. 그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없지. 우리나라는 매립장만 있지. 그걸 발전소로 키우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 난리 나잖아. 근데 미국은 주지사의 능력치가 이 매립장 유치하는 거야. 왜 그런 거 봐라. 얘를 딱 유치하지. 그럼 지역 쓰레기 다 모아서 그쪽으로 몰리니까 냄새나고 난리도 아니겠지만 그걸 딱 막아. 콘크리트 건물로 꽉 막고,
거기서 걔를 계속 태워. 그럼 뭐가 생기겠어? 가스가 나오지? 그 주변의 주민들은 다 무료야. 그 가스를 쓰는 게. 일단 그걸 끝이 아니야.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면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그 북쪽 같은 데는 얘들이 크잖아? 크면 눈이 오면 스키장을 만들어줘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뭐 음식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다 그 주민들만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사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를 유치 안 하려고 하겠냐고. 우리나라 같이 냄새만 쥐딱 나고 막 차들 막 쓰레기차 지나가면서 막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막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만 해주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렵다. 알겠냐? 그 파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공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전기를 발생하는 원인이 파도가 치는 공기압이야.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는 힘이. 뭐 그런 걸 자세하게 뭐 되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보도록 해. 자, 넘겨봐봐. 장단점이 있어야 되라, 장단점. 근데 장단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 폐쇄적인 거지. 어딘가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력은 조속간만이 차가 커야 되고, 지열은 올라와야 되고, 수력은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광, 태양열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게 단점이야. 알겠니? 장점은 너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대신 풍력 발전 같은 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풍력 발전은 다 좋거든. 근데 풍력이며 그 다음에 파력이며 이런 것들은 그날 다르잖아. 태양열도 태양광도 흐린 날도 있을 거고 낮의 길이가 짧은 날도 있을 거고 바람이 세게도 불었다 안 불었다. 근데 조력 발전은 그나마 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대. 우리가 알잖아. 사리, 상현, 조금, 그 다음에 사기니, 망이니, 이런 거 보잖아. 상현, 이러면 이제 조속간만 제가 심하면 이때는 많이 오겠다, 적게 오겠다. 그리고 가둬놓고 쓰니까 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거기 조력발전 단점 봐봐. 우리가 시화에서 엄청나게 겪었잖아. 주변 생태계도 다 파괴되지, 염류양도 변하지, 해류의 흐름도 바꾸지. 종이 파괴된다고, 생태 종이. 알겠니? 지금 다 빼버렸잖아. 원래 그걸 갖고 발전도 하고, 실제로 목적은 민물 담수를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짠물 다 빼고. 근데 안 됐지. 실패했지. 썩어가지고. 알겠니?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읽어보면 또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친환경 에너지 도시,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은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깔아서 필요한 데만 딱딱 주자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밑에 핵융합 연구는 대전하고 좀 관련이 있어. K14라는 데가 대전에 있어요. 근데 거기 1억 도시까지 우리나라가 여기 세계 탑3야. 핵융합 기술은 최고거든. 근데 상용화가 돼 있어 안 됐어? 안 돼 있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 유지성이 좀 떨어져.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한 게 100초간 1억 도시 유지. 이거 성공한 거거든. 옛날에 3초, 7초 막 세계가 놀래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연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걔들 패널, 주변에 걔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왜 걔들을 이제 가둬놓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별이 중심인데 토카막 연구도 우리나라가 최고야. 플라즈마 형태로 걔를 막 에너지를 모아놓는 그런 형태도 최고인데 얘들을 가둘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끄집어내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 여기서 뽑아낼 때 뽑아 쓰고 닫아놓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이 안 돼서 시험에 내기도 애매해. 알았냐? 그냥 한 줄로 나올 수도 있어. 핵융합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고 반대야.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방사선이 없지. 그지? 원자력 발전은 방사선 같은 게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기술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탑3다. 요 정도? 됐어. 뒤에까지 숙제하고 야.
마무리하고.